스마트폰이 점점 우리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만큼 또 친근함을 느끼는 만큼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계시죠? 오늘은 바쁜 우리들에게 빛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사용, 그리고 이메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3G 통신망과 와이파이를 사용해 여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모두 아시죠? 3G 통신망은 CDMA 음성통신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인데요. 와이파이에 비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와이파이는 3G에 비해서 빠른 전송 속도와 무료 비용, 다운로드 용량이 무제한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3G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와이파이로 설정되어 있는지는 상태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통화 수신 막대 옆에 부채꼴 모양의 막대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3G라 적힌 부분이 보인다면 3G 통신망 준비 상태를 뜻합니다. 이 준비 상태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그 옆에 해바라기 모양의 동그라미가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전송받고 있음을 알려주죠. 3G를 사용할 건지 와이파이를 사용할 건지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 아이콘을 따라 와이파이 항목으로 들어가서 와이파이 항목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때 와이파이를 켜면 아이폰에서 잡히는 와이파이 신호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수신 상태가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3G 글씨가 부채꼴 모양 아이콘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켜두었을 경우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면 3G망보다 우선적으로 접속하는데요. 처음 접속하거나 기존에 접속한 와이파이 신호가 없을 경우 와이파이 네트워크 선택이란 팝업 창이 뜨고 이 중에 수신 상태가 가장 좋은 와이파이망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비공개 와이파이, 즉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된 와이파이 신호가 보이곤 하는데요. 이 신호에 접속할 때는 지정된 암호를 입력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접속 암호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되는데요. 설정 탭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네트워크 연결 요청이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바가 ON으로 되어 있다면 아이폰이 자체적으로 접속 암호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접속할 때 다시 확인창을 띄우지 않고 바로 와이파이망에 연결해줍니다. 무선 인터넷으로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네스팟, 쿠겐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KT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무선 인터넷이기 때문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이라도 KT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별도 설정을 하지 않아도 쿠겐쇼망에 자동 접속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잡힌 와이파이망 중에서 쿠겐쇼망을 터치하면 바로 와이파이 접속 상태로 전환됩니다. 네스팟 또한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만약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설정 와이파이 항목으로 들어가 해당 네트워크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네트워크 지우기를 눌러줍니다. 이후 다시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KT통신사에서도 T-와이파이 존을 개설해 놓은 상태인데요. SK텔레콤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SKT 인터넷 사이트 T월드에 회원가입한 후 본인의 아이폰 맥 주소를 SK텔레콤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인증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 주소 확인은 설정, 일반, 정보를 연속 선택하면 아래에 보이는 와이파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또는 3G로 연결됐다면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런 무선 인터넷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사파리라고 하는 애플사가 자체 개발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매킨토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반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 사파리는요, 스마트폰 안에서 컴퓨터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웹페이지에 나온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터치해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파리로 웹에 접속해보면 일반 PC에서 사용되는 웹브라우저의 화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웹사이트 주소 입력창 맨 오른쪽에 X 혹은 둥근 화살표는 웹페이지 로딩의 중단 혹은 새로 고침을 나타냅니다. 주소창 바로 옆에 놓여진 검색창은 구글 검색 엔진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아닌 야후나 빙으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설정 탭에서 사파리,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 수정하면 됩니다. 웹창의 맨 아래 플러스 모양은 책갈피, 즉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책이 펼쳐진 모습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책갈피로 등록해놨던 사이트나 최근 이용했던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페이지를 열고 싶거나 기존의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땐 창 아래쪽 맨 오른쪽에 겹친 네모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주 가는 사이트나 원하는 곳의 링크 파일을 홈 화면의 아이콘처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웹클립이라고 하는 일종의 웹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사파리를 거치지 않고 홈 화면에서 바로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원하는 사이트를 접속한 뒤 하단 메뉴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플러스를 터치하고 홈 화면의 추가 탭을 선택해서 이름을 바꾼 뒤에 오른쪽 상단에 추가를 터치하면 홈 화면에 어플 모양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사파리 외에 웹브라우저를 따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에서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얼터너티브나 아토믹 브라우저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적용이 되는 스카이파이어, 오페라 미니, 머큐리 등이 있습니다. 얼터넛 브라우저의 경우 한시적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됐는데요. 사파리보다 속도, 기능 면에서 앞선다고 하지만 접속이 안 되는 웹페이지가 몇 개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아토믹 브라우저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무료 라이트 버전이 있고요. 자주 가는 사이트를 폴더식으로 정리하거나 여러 개의 사이트를 탭으로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화면 자체도 사파리 화면보다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강추인 웹브라우저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URL을 바로 이메일로 보내거나 사파리로 바로가기 할 수 있게 단축키가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스카이파이어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노키아, 윈도우 모바일 등 다른 OS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전 웹브라우저와는 달리 플래시가 사용된 웹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선 플래시를 바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를 자사의 서버로 내려받아 HTML5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오페라 미니의 경우 아이폰은 물론 윈도우 모바일과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웹브라우저인데요. 평소에 사용하는 트래픽을 10분의 1까지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고 또 요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웹문서 최적화 서버를 이용한 빠른 속도도 장점이라 하지만 한국에서 느끼는 오페라 미니의 속도는 사파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느리다는 평도 있습니다. 오페라 본사 서버가 해외를 거쳐서 국내 사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퍼펙트 브라우저의 경우 주소창, 탭, 메뉴 모음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페이지 내 단어 검색이나 검색 결과, 단어를 따로 표시해주는 등의 편리함을 부각시킨 웹브라우저입니다. 속도도 사파리보다 빠르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이번엔 업무용으로 주요 사용하게 되는 이메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이메일은 워드나 엑셀, 프리젠테이션 등 오피스 문서를 실행시킬 수 있고요. 사진과 동영상, 음성 메모 파일 등 웬만한 첨부 파일은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도 뷰어 어플만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아이폰과 가장 최적의 조합을 자랑하는 구글 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에서 바로 계정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설정 탭으로 들어가서 메일, 연락처,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계정 추가를 선택해 여러 메일 주소 중에서 G메일을 터치합니다. 이때 이름, 주소, 암호 등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해당 칸의 내용을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르면 메일과 메모 활성화 선택 메뉴가 나옵니다. 메일이 ON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 메모 부분을 ON으로 해두면 메모 어플에 입력한 글을 지메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저장을 눌러주면 지메일 계정이 아이폰 메일에 추가됩니다. 구글이 아닌 국내 포털 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등록해 볼 텐데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폰을 등록하는 과정과 또 아이폰 자체에서 계정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네이버를 예로 진행해 볼 텐데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메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왼쪽에 나열된 탭 중에서 외부 메일 가져오기 탭을 찾으신 후에 그 옆에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바로 모바일 외부 메일 설정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보일 텐데요. 왼쪽 4개의 탭 중에서 IMAP, SMTP 설정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IMAP, SMTP 사용 부분에 사용함을 체크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네이버에서의 메일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의 설정, 메일 연락처 캘린더에 들어가 선택창에서 기타를 선택합니다. 이름, 주소, 암호, 설명 칸이 보이는데요. 이름 칸에는 상대방이 내 메일을 받았을 때 나오는 이름이고요. 주소 부분에는 네이버 메일 계정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암호에는 네이버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설명 부분에는 아이폰에 보이는 메일 이름 혹은 아이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기입한 후 다음을 누르면 메일 및 메모 활성화 선택 메뉴가 나옵니다. 앞에서처럼 메일이 ON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터치하면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없으면 네이버 메일이 등록된 새로운 메일 상자가 생기고 이제 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이메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는 이메일 어플이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이 아이콘을 찾아서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새로운 메일 계정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 등 다른 사이트의 이메일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이메일 계정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는 대답이 무려 97.4%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답했는데요. 이 세상을 움직이며 변화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폰의 인터넷 사용, 그리고 이메일 설정 내용으로 오늘보다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